일단은 이제 네 번째로는 중국 노동법에 따라서 급여, 그리고 세금, 퇴직금 이런 것들이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을 먼저 살펴보면요. 최저임금은 사실 좀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좀 하나하나 체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이 지역별로 상이하지만 평균적으로 보면은 월 30만 원에서 50만 원 수준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상하이는 2,690위안이고요. 상하이가 가장 높은 축에 속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베이징은 2,420위안, 세 번째 선전시는 2,360위안, 네 번째로 텐진은 2,320위안, 장수성은 2,010에서 2,490위안, 저장성은 2,010에서 2,490위안, 광둥성 1,620에서 2,320위안, 산둥성 1,820에서 2,200위안, 허베이성은 1,800에서 2,200위안, 산시성 1,950에서 2,160위안, 티베트 자치구는 2,100위안, 충칭시는 2,000에서 2,100위안, 스촨성은 1,870에서 2,100위안, 허난성은 1,800에서 2,100위안, 안후이성은 1,780에서 2,060위안, 푸저우성은 1,660에서 2,030위안, 간추성은 1,850에서 2,030위안, 하이난성은 1,850에서 2,010위안, 회이성은 1,520에서 2,010위안, 원난성은 1,690에서 1,990위안, 광시장족 제치구는 1,690에서 1,990위안, 산서성은 1,780에서 1,980위안, 네이멍무는 1,850에서 1,980위안, 칭하이성은 1,880위안, 닝샤오이족 자치구는 1,750에서 1,950위안, 후난성은 1,550에서 1,930위안, 랴오닝성은 1,420에서 1,910위안, 신장 위구르 자치구는 1,540에서 1,900위안, 지린성은 1,540에서 1,880위안, 헤이룽장성은 1,450에서 1,860위안, 장시성은 1,610에서 1,850위안, 이렇게 규정이 지금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 최저임금은 이제 매년 바뀌기 때문에 만약에 추후에 영상을 확인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지금 일하는 지역에서 현재 최저임금 수준이 얼마인지 별도로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선행이 되어야 될 겁니다. 중국의 경우에 이게 조금 접근이 어려운 것이 지역마다 좀 상이한 부분이 너무 많다, 이렇게 조금 언급을 먼저 드릴 수 있겠고요. 통상적으로 30에서 50만원 수준의 최저임금이 보장이 되고 있고, 그 중에서는 상하이가 2,692원, 월 51만원 수준으로 상하이가 제일 높은 편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임금 지급에서의 어떤 유의 상황을 보면요, 임금은 법정 화폐로만 지급할 수 있고 현물이나 유가증권 등으로 대체해서 지불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통화 지급 원칙이라고 하죠. 현물이나 유가증권으로 대체해서 지불을 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급여 지급으로 볼 수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임금은 매월 최소 1회 노동자 본인에게 지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임금 지급 기한이 1개월을 초과한다라고 하면 그것 또한 법에 위배될 수 있겠죠. 이것은 이제 정기지급 원칙이라고 하는데, 중국의 경우에도 정기지급 원칙이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매월 한 달마다 지급이 돼야 된다. 그래서 매월 최소 1회니까 주급으로 줘도 되고 월급으로 줘도 되고 1급으로 줘도 되지만 임금을 지급하는 주기가 1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금을 법정 화폐로만 지급을 해야 된다, 또는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씩은 지급을 해야 된다, 이러한 내용들은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보호 장치들을 마련해 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임금 조정은 쌍방 합의가 진행이 되어야 되고 서면 형식으로 변경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 파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동계약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서면 형식으로 이제 변경 계약을 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임금이 조정된다는 것 자체가 계약의 내용이 변경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변경을 할 때도 서면 형식으로 변경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볼 수 있고요.
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해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임금을 삭감하는 것, 즉 감봉을 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 없이 동의 없이 감봉하는 것은 위법할 수 있다라고 알 수 있겠고요.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일주 40시간이며 노사 협의에 따라서 하루에 1시간, 특수한 상황에서 3시간, 그리고 한 달에 36시간 이내로 연장 근로가 가능합니다. 연장 근로 시에는 150%의 급여를 연장 근로 수당으로 지급을 해야 되고요. 주말에 연장 근로를 하고 별도로 휴일을 부여하지 않으면 200%의 연장 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됩니다. 또한 법정 휴가일의 연장 근로를 지시를 할 경우에는 300%의 급여의 연장 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세금 근로소득세를 보겠습니다. 구간별로 세율이 다른데요. 1구간 1,500위안 미만은 세율이 3%, 두 번째 구간 1,500위안에서 4,500위안은 세율이 3%, 세 번째로 4,500위안에서 9,000위안은 세율이 10%, 9,000위안에서 35,000위안은 20%, 다섯 번째 구간 35,000위안에서 55,000위안은 30%의 세율, 여섯 번째 구간 55,000위안에서 80,000위안은 35%, 일곱 번째 80,000위안을 초과할 때는 세율이 45%. 우리나라하고는 세금이 조금 다르게 부과가 되고 있다라는 점을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퇴직금 제도를 살펴보면요, 중국은 별도로 퇴직금 제도가 없습니다. 근데 퇴직금 제도와 유사한 경제보상금 제도가 있죠. 부당해고 파트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경제보상금은 근로자가 자진퇴사하거나 근로자 과실로 징계해직되는 등 근로자의 어떤 주도적인 퇴직이나 근로자의 중대한 기책으로 인해서 퇴직을 할 때에는 경제보상금을 받을 수 없죠. 정년퇴직을 할 때에도 경제보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에는 항상 보장되는 퇴직금은 없다. 회사의 어떤 권유에 의한 퇴직, 이런 경우에만 퇴직금과 유사하게 경제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을 참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근로자가 계약 해제를 제의해서 회사가 동의를 하면은 경제보상금 지급 의무 없고, 회사가 계약 해제를 제의해서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경제보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라는 점을 참고할 수 있겠죠. 그리고 노동계약법 제39조에 근거한 적법한 징계해고라고 하면 경제보상금 지급 의무가 없고, 그러나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면 부당해고 시에는 경제보상금의 2배인 경제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과실이 아닌 질병이나 임금 연체, 직무 부적임, 중대 변화 발생 등으로 해고를 하게 되면은 경제보상금에 더해서 1개월간 해고 통지 대체금을 지급해야 계약을 사용자가 해제할 수 있다. 다만 1개월 전에 해고를 통지하게 되면은 해고 통지 대체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퇴직금 제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보다 확정적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는 보다 유리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 중국은 그렇지는 않다라고 참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중국에서 적용되는 급여 그리고 세금, 퇴직금에 대해서 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파트에서는 중국에서 적용되는 보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